내 아기의 뇌발달 36개월까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뇌는 그냥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 태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신경세포 돌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구조와 지능이 바뀝니다. 엄마들 요 정도 지식은 다 알고 있죠. 근데 36개월까지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는 뭐냐면 36개월쯤 됐을 때야 엄마가 정신이 들고 아, 나 엄마구나. 아, 나 애 키우고 있구나. 때는 늦은 거 아닌가. 엄마들 하나도 안 늦었어요.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정말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요. 그래서 36개월까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36개월까지는 엄마들이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저도 정신없이 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알고 종종 나를 각성시키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아기를 키우는 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엄마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아기의 뇌는 어떻게 발달할까요? 자, 주변과 상호작용하면서 자라는 뇌예요. 근데 아이한테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대부분 놀이예요. 놀이. 놀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이가 상호작용이 돼서 아이의 뇌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인지 몇 번인지 또 아빠가 얼마나 안아주고 잘 놀아주는지 이런 것들이 아기의 뇌의 운동신경과 언어 발달이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엄마들 우리 애들은 나랑 어떻게 놀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또랑또랑하게 애들하고 대화를 했겠죠. 어떤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어린 아기들한테. 저는요, 주저리 그렇게 떠드는 대화는 안 했어요. 굉장히 단어와 음절을 끊어서 정확한 발음으로 짧은 문장으로 아기와 대화를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 신어. 얼른 신발 엄마 신발 신겨줄게. 그래. 이거 뭐가 신고 싶어? 이거 신고 싶어? 얼른 신자. 이제 우리 어디 갈 거야.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신발 신어. 신발 신자. 밖에 나갈 거야. 굉장히 제 톤을 조절하고 단어를 음절을 끊어서 아이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비언어적인 요소, 저의 표정, 저의 어떤 옷차림의 정도,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 풍기는 이미지, 눈빛, 그 다음에 아이의 몸을 만지는 내 손끝에 어떤 아이가 느껴지는 느낌, 이런 비언어적인 거를 신경 쓰면서 아이에게 음절을 끊어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몸으로 비언어적인 요소로 엄마의 단어의 음의 어떤 높낮이와 엄마의 표정을 통해서 아이가 뭘 느낄 수 있죠?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엄마와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평안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했고요. 그 계월에 맞게 거기에 이제 단어를 더 넣고 목적어를 넣고 보어를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네. 자, 생각보다 어렵죠. 그런 거 다 어렵죠. 하지만 어렵지만 엄마들 내가 종종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막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성하고 노력하고 또 각성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아이가 크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기 반응이 좋아. 그러면 내가 그거를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해보고 싶은 거야. 네, 그래요. 자, 엄마들 있잖아. 어려울 때는 어려워요 이러고 나를 그 단어 안에 가두지 마. 그런데 내가 어렵더라도 오늘 한 번만 해보자. 오늘 한 가지만 해보자. 그럼 그 한 가지가 나중에 수월해지고 또 그러면 두 가지 해보자. 또 세 가지 해보자. 그리고 엄마들 조급하게 나를 막 다 갈아 엎어고 나를 뒤집어 엎어갖고 막 뭔가 나의 성격하고는 안 맞게 막 이거를 내가 완전히 막 이렇게 해보겠다. 막 이거는 아니에요.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아기의 뇌는요, 상충 구조인데요. 자, 제일 1층 뇌가요, 생후 1개월에 가장 활발한 뇌예요. 그래서 생후 1개월까지는 이 생명의 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위에 2층, 3층 뇌는 꺼져 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2층 뇌, 감정과 본능의 뇌는요,
생후 2개월부터 만 3세까지 저뇌와 1층 뇌, 2층 뇌가 함께 이렇게 함께 활성화되어 있고 3층 뇌는 스위치가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3층 뇌는요, 만 3 이후부터 스위치가 켜지고 학습하고 사고력하면서 발달을 해요. 네. 그러면 생후 1개월을 키우는 아기들 엄마들은요, 30일 이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0일 이전. 네. 신생아 같은 뇌죠. 그러니까 본능의 뇌, 생명을 관장하는 뇌, 단순히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만 완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의 울음은 모두 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울음이에요. 부모에 대한 요청. 똥을 쌌어요. 울어요. 똥을 싸고 싶어요. 울어요. 배변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잠이 와요. 너무 졸린데 혼자 잘 수가 없어요. 울어요. 안아줘야지만 자요. 왜요? 잠을 자야 살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수유를 했는데요. 너무 잘 먹어요. 다 준 줄 알았는데 또 달래요. 왜요? 그 아이는 지금 그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기를 절대 울지 않고 키우겠다는 헛된 소망은 버리시고 엄마들 육아 판타지에서 벗어나셔야 돼. 지금 이제 SNS나 인스타나 릴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아 판타지를 굉장히 조장해요. 내가 이렇게 인풋을 아이한테 넣으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50일에 수면교육을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50일에서 수면교육 성공해도 체중이 덜 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수면은 교육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감정과 본능의 뇌예요. 이건 이제 상호작용하는 변형계예요. 쇄돌까지 가장 많은 신경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계의 발달은요, 정서적인 교환, 집중력, 충동 억제,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30일이 지났다면 3년까지는 무조건 변형계의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네, 변형계의 성장.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되느냐? 상호작용. 아이한테 상호작용은 무조건 놀이예요, 놀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이제 엄마의 애착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뇌를 엄마의 뇌로 동기화 중이에요, 엄마들. 동기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휴대폰 동기화 해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뇌 상태를 복붙을 한다고요. 자기 뇌로.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나 모든 것들을 이 아이가 스펀지처럼 습내예요. 스펀지처럼 빨아당겨서 자기 걸로 만들지만 그것을 아직 사용할 줄 모르는 상태로 이게 무의식에 완전히 다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되게 중요한 애착관계 형성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형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 이성의 뇌가 땅 켜지는 거예요. 이성의 뇌가. 그러고 나서 이성의 뇌가 켜지면 그때 본능의 뇌를 통제해. 본능의 뇌가 뭐예요? 감정과 본능의 뇌를 통제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엄마들은 놀이를 통해서 애가 빨리 뒤집게 하기, 애착 터미타임 하기, 그 다음에 놀기만 하면 학습이 안 되니까 책육아 막 이런 걸로 너무너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책육아도 놀이의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애가 책을 읽는 태도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놀이, 노는 것도 놀이, 외출도 놀이, 모든 게 놀이. 사실 저는 그래요. 인간사는 다 놀이 같아요. 놀이가 아니라 내가 잘해내야 돼. 나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울증도 오고 내 맘대로 안 해서 분노도 조절이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인생은 엄마들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낳았다고 왜 모두가 바뀌었어? 임신 중에 아기를 최고의 아기로 만들고 싶었어요? 엄청 뛰어난 막 영재로 만들고 막 이런데 엄마들 집중했어요. 임신했을 때 뭐 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내가 태어나면 엄청 사랑해 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엄마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최고로 만들어 줄게. 난 무서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변형계가 잘 발달이 되면은요. 자기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아이가 돼요.
내 아기에게 현재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다 2개월에서 만 3세 사이 엄마들 아니에요? 지금 들으신 분들? 그쵸? 그럼 내 아이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아이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네. 다음 단계의 발달이에요. 저는요,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 느낌을 꾸준히 받는 거라고 난 느껴요. 왜냐면 아이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믿고 있는 어른 딱 하나 엄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빠는 간혹 보여서 믿을만한지 아닌지 지금 따지고 있죠. 네. 건강 맞아요. 건강인데요. 자, 건강이지만 그 건강에는 신체적인 건강만 있나요? 저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 자, 오늘 이 놀이에 집중해 보자고요. 오늘 내가 너무 놀이의 개수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배우러 들어오신 분들 자, 새로운 놀이를 시작해봐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 4세 이후에 이성의 뇌가 딱 발달을 시작해. 그러면 자기 조정 능력과 사고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도 엄마의 뇌를 동기화합니다. 근데 억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훈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 3세, 4세부터 훈육을 좀 시작하지만 아기가 그때까지도 너무 엄마가 뭐 이렇게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 걸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조금 미루세요. 조금 미루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 3세, 만 3세 전에 아이한테 어떤 훈육할 일이 생겨요. 근데 그때 대부분 우리가 만 2세에서 4세 사이에 좀 느리면 4세까지도 가죠. 그때 배변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배변은 훈련이지 교육이 아니에요. 아기한테 겁을 준다고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야단친다고 아이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 그런 포인트를 가는 게 아니에요. 배변 훈련은 뭐예요? 놀이야. 즐거운 놀이. 놀이로 접근하면 나는 아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얘가 실수했을 때 내가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작의 포인트를 다르게 잡자고요. 다르게 잡자고요. 그러니까 뭐야? 배변 훈련은 뭐예요? 놀이. 그럼 놀이면 얘가 똥 쌀 때마다 나는 뭘 해줘야 돼? 똥 쌌어! 막 이런 거. 그리고 애가 똥 쌀 때 엄마들 이렇게 배변 훈련 할 때 보면 엄마들이 한번 혼내서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아이들이요 벽에 붙어서 서서 똥을 싼 다음에 쌌다는 말을 안 하고 돌아다녀서 엉덩이 발진 생기고 이래요. 그리고 요로 감염 걸리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배변 훈련은 놀이, 즐거운 놀이. 똥을 보는 순간 모두가 즐거워서 웃는 놀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기가 만약 6개월이야. 그러면은 뭐해? 똥을 쌀 때마다 엄마가 냄새 너무 좋아. 잘했어. 그래서 막 궁뎅이를 막 만져주고 기저귀 갈아주기 전에 막 뽀뽀를 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엄마가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똥 쌀 때마다 엄마가 좋아해. 그럼 똥 쌀 때마다 엄마한테 자신감 있게 싸고 엄마가 막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변기에 앉아서 엄마 앞에서 똥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쌀 수 있어요. 근데 야단 한번 크게 맞잖아요? 그럼 똥 싸서 야단 맞은 거야. 애기가 느끼는 거. 왜? 이성의 내가 켜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똥을 쌌더니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 그럼 똥 싸는 건 숨어서 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아빠가 똥 싸도 칭찬해주고 엄마가 똥 싸도 막 서로 칭찬해주는 걸 막 한두 달 하는 거야. 막 똥만 싸면 칭찬, 이 집은 똥만 싸면 막 파티가 벌어져. 막 그러면 애기가 변기 안에서 자신감 있게 막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엄마가 여보! 얘가 또 여기다 똥 쌌어! 이런 거 진짜 애기도 자존심 상해. 애기도 감정이기 때문에 당황했어. 자기가 똥을 흘렸어. 엄마가 기저귀 배변을 하신다고 바지를 벗겨놨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불 위에다 똥을 흘린 거야. 그 애가 이렇게 딱 얼어있다고. 애도 알아요. 자기도 이 수치심을 다 느낀다고요. 딱 얼어있어. 그럼 이제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딱 가서 빨리 해야 되잖아. 이런 거 진짜 안 좋아. 똥 쌌어. 근데 어디 흘렸어? 쉿. 아빠한테 비밀. 이런 거 해줘야 돼. 그럼 아빠 몰래 샥 하고 아빠한테 말도 안 해. 그러면은
엄마한테 무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서 나의 실수로 엄마가 눈 감으면 조용히 했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 다 느낍니다, 애들이. 그런 거 느껴요. 그런 걸 하면서 아이가 자기 조절 능력. 내가 실수했지만 엄마가 조용히 해줬고 비밀로 해줬고 나는 다시 이런 실수 안 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 이제 아이한테 무언가를 사실 이때까지는 교육이라는 게 별로 없고 훈련이죠, 훈련. 훈련 시킬 때는 다 놀이로 승화시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엄마들이 뭘 한다고요? 감정과 본능의 뇌를 지금 아기가 감정과 본능의 뇌를 발달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감정은 아이가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본능적인 부분은 아이가 드러날 때는 이건 본능에 가까우니까 내가 이거를 분노거나 화낼 필요가 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의 행복은 아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아기가 잘 먹어주면 행복할 텐데, 아기가 잘 자면 내가 편할 텐데, 아기가 혼자 잘 놀면 내가 정말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찾아먹고 아기는 아기의 발달과 성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나는 응원하고 함께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역할을 꾸준하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